오셨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안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30m에 달하는 강풍이 예보돼 있어서 대형 산불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은 강풍주의보에서 강풍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화마가 동해안을 삼켰습니다. 네,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진 강원도 산불. 4천 명 넘는 주민이 공포에 떨며 대피했고 축구장 넓이의 700배가 넘는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2019년 강원 동해안을 덮친 사상 최악의 산불을 진압한 우리 속초 소방서의 박지호 소방교원님이십니다. 구조대원이 또 하는 일을 네네. 예, 지금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현장 활동을 하는 대원들은 흔히 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던 그 울산 아파트 화재. 예. 거기 현장을 비유를 하자면은 현장에서 이제 관창을 들고 직접 이제 불을 끄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진압대원. 진압대원. 그리고 이제 부상자가 발생해서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구급대원이라고. 구급대원. 네, 구급대원이라고 하시고 그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옥상으로 이동시켰거나 아니면은 지상으로 대피시켜 주셨던 분들이 구조대원이라고 알고 계시면 싶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사고 현장이나 엘리베이터 갇힘사고, 추락사고, 그리고 이제 순환사고 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구조해드리는 인명 구조를 전담하고 있는 하는 게 이제 구조대원. 대원이시군요. 네. 예. 작년에 강원 그 동해안 산불이 나는 걸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좀 굉장히 많이 좀 안타까웠어요. 네네. 예. 그게 작년 봄이죠? 네, 작년 봄이었습니다. 정확히 날짜로는 4월 4일이었고요. 네. 참. 미시령 터널 인근에 있는 주유소 건너편에서 전신주 개폐기에서 일단 스파크가 튀어서 그때 당시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거든요. 그 스파크가 부시가 돼서 이제 그게 또 이 네. 건조한 시기에 네. 참 정말. 그때 예. 당시에 동해안 지방에 건조 경보 및 이제 강풍 경보가 발효된 상황이어서 예. 더 산불이 더 빠르고 넓은 지역으로 번지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당시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산불로는 역대 한 3번째 규모로 여의도의 면적 한 6배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처음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근무 중이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주간 근무가 끝나고 퇴근을 한 상황이었어요. 밥 먹으려고 밥 숟가락을 뜨는 순간 이제 그때 그 서에서 이제 비상 소식 빨리 복귀하라고 해서 바로 이제 소방서로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속초 톨게이트까지 가는 길마저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때 차가 막 휘청휘청할 정도로 가는 길 내내 도로 옆쪽으로는 그냥 다 타고 있었어요. 다 여기저기 다 불꽃이 다 보이더라고요. 방어복이 되게 두툼하거든요. 이게 불에도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요. 전신으로. 속초 톨게이트 근처 마지막에 가게 되는 터널이 있어요. 네. 청대 터널인데 청대 터널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온통 시뻘건 그런 이제 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불지옥이 있다면 아마 그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도 이게 어찌됐든 소방 호수를 잡고 네네. 이게 이제 진화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일단은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진화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방어라는 개념이에요. 필사적으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불이 옮겨붙지 않게 시설물 쪽으로 어찌됐든 방어한다는- 방어한다. 네,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네네네. 방어하는. 야, 이게 말 그대로 사투네요, 사투. 네. 불과의. 네. 당시 투입됐던 대원들 모두가 방어하기에 정말 필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소방서 주변에
그 찬빛 영동가스라는 그 가스 기지가 있었고 맞은편에 바로 LPG 충전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일단은 불이 거기까지 번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서울 주변 방어를 먼저. 아. 그러니까 이게 이 불이라는 게 무슨 뭐 밤이라고 조금 있다가 낮에 뭐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을 새고 꼴딱 새신 거죠. 네, 거의 뭐 현장에서 옮겨 다니면서 이제 다음 날까지 네, 불을 껐었던 날이. 와. 아니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전국에서 강원도로 몰려드는 네네. 이제 소방차 행렬 이런 네네. 것들이 좀 보도가 되고 좀 했었지만 이제 좀 그걸 보면서 많이 뭉클했어요. 네. 예.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대응 3단계라고 하는데 대응 3단계가 됐으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제 지원이 올 거다라는 이제 소식만 무전으로 접보했던 상황이었고 나중에 이제 그 고속도로 이런 행렬들을 뉴스에서 저도 접하게 됐는데 정말 든든했어요. 아, 빨리 끌 수 있겠구나. 진압할 수 있겠구나. 저도 모르게 되게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게다가 네. 멀리 저기 전국에서. 예.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점점 소방차들이 속초 시내에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진화가 된 거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에 이게 좀 뭐 마음가짐이 또 여러 가지가 또 드는 생각도 있고 좀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가졌던 제 마음가짐에는 변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을 더 많이 구하고 싶은 그런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입고 있는 이곳의 무게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내가 과연 소방공무원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그 마음이 생기고 점점 더 커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와, 진짜 막 진짜 정신없이 관상을 붙잡고 불을 끄고 내가 어떻게 불을 껐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현장에 가면은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저기 안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마치 제가 슈퍼맨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신이 없다고 느꼈던 적이? 2018년 3월 경에 이제 아산으로 교육 실습을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3명이 순직을 하셨었어요. 무신론자지만 신께 빌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다 순직하셨죠. 이제 신이 존재했다면 글쎄요 그분들 살려주셨을지 모르겠네요. 신이 있다고 존재하는 건 심정제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첫 전화를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때 이제 저희 출동대를 보내고 출동대가 가서 CPR을 할 때 이분 ROSC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나요. 이렇게 됐다. 다행이다. 그때 가장 신이 있다고 느꼈었죠. 정말 다 타고 없는 그런 건물 집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오셨을까 그런 현장 보면 그래도 신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이 2명이 라면 끓여 먹으려 하다가 집에 불이 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 2명 중 1명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신은 없구나.
신이 있다라고 느꼈었던 적은 대형 재난 현장 속에서도 생존자분이 계십니다. 계시는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신은 존재하시는구나. 근데 또 반대로 현장 활동 중에 순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신은 없나 보다. 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 하루 날씨를 책임지는 방송 3사 기상캐스터 우리 KBS 배혜지 그리고 SBS 남유진, MBC 오유야 죄송합니다. 발음이 어려서. 약간 여기 다시 한 번 할게요. 다시 한 번 찍고 갑니다. MBC 오유 안나 씨, 네,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 세 분은 이제 한 분씩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직접. 혜지야, 날씨 알려줘. 네, 반갑습니다. KBS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저는 지금 주말 뉴스 광장을 진행하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시 MBC 뉴스 맡고 있는 오요한나입니다. 예, 오유한나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에서 오뉴스와 8시 뉴스 진행을 맡고 있는 남유진입니다. 원고 쓸 때 좀 이렇게 좀 주의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고 쓸 때 날씨가 좋다라는 말을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맑은 날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 농사 짓는 분들은 비를 기다리실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대기가 건조해서 또 산불 위험이 높아지니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개인적으로는 날씨가 맑은 날이 좋지만 그냥 돌려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곤 해요. 사실 뭐 기상캐스터라는 것이 뉴스로 보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준비를 하시는지. 예. 공채 시험이 이게 따로 있는 겁니까? 기상캐스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공채 시험이 매년 있지는 않고 저희는 또 자리가 날 때, TO가 날 때 이제 채용을 하는 편이에요. 수시로.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기상 경력이 필수로 조건에 있었기 그럼 때문에 그런 거 어디서 쌓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처럼 광주 KBS, YTN 이렇게 기상 경력이 있는 친구들이 또 입사하게 됩니다. 면접 때는 뭘 물어봐요? 면접 때는 저는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뭐요? 갑자기 동해상에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 한번 해봐라. 중계해봐라. 막 이런 거. 와, 이거 이거는 어려운데? 진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원고도 작성을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네, 저는 지금 해운대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해상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해일 때문에 지금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도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있는데요. KBS 재난방송과 함께 해주시면서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귀에 그냥 쪽쪽 봐. 일단 그리고 갑자기 그냥 모두가 확 전환이 되시네. 이거 안 뽑겠습니까? 올해 3월 이제 뭐 산불, 뭐 이제 8월에 이제 폭우, 뭐 또 힘남로 그 아까 얘기했지만 뭐 태풍까지 유독 좀 많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경북 영덕군의 야산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도심이 마비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경남 지역을 관통해 지난 뒤 포항에 400mm 물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저도 태풍 흰남노가 왔을 때 11시간 연속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제발 피해 없어라 이런 마음으로 날씨를 전달해 드렸는데 나중에 기사를 접하니까 인명피해도 있고 너무 피해가 큰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제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대피하셔라 라고 한마디 더 할 걸 아니면 시설물 점검 이때 하루라도 더 먼저 말할 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2020년 7월 때 장맛비가 너무 격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날밤 새서 다 방송하고 집에 딱 왔는데 대전 아파트가 침수돼서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보고 그때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나 기상캐스터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때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되게 책임감이 필요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상 상황들을 앞으로도 겪어 나갈 테니까 더 정확하고 빠르게 날씨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공부하고 또 마음도 다잡아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마디를 조금 잘못했다고 나중에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아, 내가 왜 괜히 이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식의 후회는 좀 늘상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남짓해야 1분 30초인데 그 안에 지나가는 사람도 아, 비 온대?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만큼 말하려면 최대한 잘 빚으려고 하죠. 뭐 조사 하나, 어미 하나, CCTV 다 뒤지고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전에 CCTV를 조금 더 보고 들어갔더라면 그쪽 상황을 더 면밀히 파악을 하고 들어갔더라면 하는 후회를 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 말에 의해서 또 많은 분들의 어떤 일상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정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드실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아니 혹시 기상캐스터로 일하면서 또 이렇게 뭐 또 보람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니면 힘이 날 때라거나. 우리 또 요한나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강하다 느꼈던 게 아침 뉴스 할 때면 약간 보신 분들이 메시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한 문장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오늘도 안나캐스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편해졌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런 느낌. 너무 감사하죠. 그래, 참 감사해요. 참 힘받고. 천사시다. 진짜 그런 분들도 복 받으셔야 돼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일단 이런 인사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노고가 참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좀 뭐 날씨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아니 저 기상청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0년 차 정도 됐습니다. 야, 이게 사실 그 뭐 공무원이고 아니고를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직장에 20년 근무하는 게 진짜 이게 대단한 건데요. 저한테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아, 그래요? 네, 감사하고 그동안에 공군에서도 한 7, 8년 정도 근무했으니까 예보관 경력만 지금 한 거의 30년. 예보관 경력만 30년. 아니 근데 뭐 사실 이런 얘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기상청에 계신 분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번 장마도 뭐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장마가 그렇게 길지 않다. 근데 뭐 최장 그 장마 기록이 세워졌잖아요. 전체적인 경향은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전망인데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던 기상청. 그러나 폭염 대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야, 목소리가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요 시기마다 다 훈련 방법도 다르고 예보 방법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낸 예보예요. 실제로 져서 저희가 책임을 아니고 저희가 책임을 아니고 일단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난 살고. 네. 그건 아닙니까? 책임져야죠. 예. 어떨 것이다라는 걸 확률적으로 예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정적으로 내일 날씨 맑습니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보거든요. 아무리 뭐 이 좀 뭐 기술이 발달을 하고 이 기계가 좋아져도 자연 현상을 100% 이게 사실 그 예보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솔직히 일기예보 정확도가 몇 % 정도 된다라고 알고 계세요? 저는 체감적으로 한 60% 정도 되는 거. 네. 대부분의 그 일반 국민들께서 그래요? 생각하시는 이 체감 정확도는 60% 정도보다는 조금 높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 기상청에서 지금 현재 일기예보 정확도는 놀라지 마십시오. 몇 프로입니까? 90%가 좀 넘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 무슨 그래 사실 왜냐면 술렁술렁 되는데요? 왜냐면 사실 저는 60%라고 한 게 집에서 나갈 때면 오늘은 꼭 우산을 챙겨 나가세요 라면서 비가 안 와요. 우산 들고 나가서 그냥 저희 한 번도 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6시간 예보는 10분마다 발표된다고. 기상 현상의 실황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6시간까지 벌써 예보는 설득당해? 10분마다. 아니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기상청 그 당시 좀 그 분위기 어땠습니까? 정말 침통했죠. 다시 또 열심히 하자. 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일단. 그렇습니다. 예. 아니 좀 기억에 남는 좀 그 많은 분들의 좀 쓴소리들이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금 싫어하는 말이고 조금 잘못된 단어이기도 한데 일부 언론에서도 나오는 오보청, 구라청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오보청, 구라청, 예.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를 잘 맞추면 기사가 안 됩니다. 10번 중에 9번 잘 맞추고 1번 틀리면 국민 여러분들이 접하는 기사는 기상청이 틀렸다라는 걸 날짜로 따지면 한 달에 3번에 틀렸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 쟤네들 맨날 틀려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민 여러분들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다. 친근하게 자세하게 날씨 예보를 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보관이라는 직업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상청 예보관은 일도 하지만 공부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근무를 하는 와중에서도 책을 보고 논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기상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싫어하는 예보관들은 정말로 이렇게 길게 예보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좀 나름의 끈기와 좀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되는 직업이군요. 아니 근데 저 이거 있잖아요. 너무 그냥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아이고 오늘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인가 보다. 그건 누가 이렇게 만든 이야기예요?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 근거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이 누가 만들었다 그런 건 잘 모르는 상황.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저희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친절하게 시작은 그 이야기는 김원석 씨가 예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고 누구지 했는데 근데 올 겨울 날씨는 어떨 것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예보를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6시간 동안 열심히 예보를 네. 오케이. 내 업무와 좀 다른 이야기다라는 얘기시군요. 맞습니다. 오후 4시에 어떻게 될지만 좀 얘기해 주고 하시면 안 됩니까? 오늘은 소나기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있어요. 그래요? 야, 소나기가 오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보관님의 인생을 좀 이렇게 예보하듯이 좀 얘기를 하신다면 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를 말씀을 드리면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우박도 내리고 하는 다이나믹한 날씨였거든요. 새벽부터 오전, 오후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정도까지 제 인생은 날씨가 개고 무지개가 뜨고 맑고 아름다운 날씨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럼 공통 질문을 한번 좀 우리 조셉이. 네. 공무원에 대한 오해나 편견. 있죠. 좀 공무원에 대한 오해나 편견들이 좀 있어요. 네, 이런 말들이 좀 있죠. 어떤 얘기요? 무산일 복지부동 뭐 이런 얘기들 예보관 중엔 단 한 분도 안 계시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낸 예보가 틀렸을 때 마음 아파하고 다시 공부하는 그런 예보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번일 때라도 집에서 또는 어플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날씨 상황을 전개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하늘도 이제 쳐다보게 되고요. 날씨 안 좋을 때야 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 분석하고 좀 더 정확한 예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 안 좋을 때 뭐 한가로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분석하고 예보를 생산하죠. 그런데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반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근할 때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조금 더 잘해야지. 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좀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감염병 재난대응과에 근무하는 박대성이라고 합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코로나 재난 문자를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그거를 직접 우리 주무관님께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문자로요? 네. 재난 문자가 이제 중앙에서 보내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보내는 게 있는데 중앙에서 보내는 거는 제가 이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문자는 제가 보내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보내고. 이 문자입니다. 이게 중대본에서 보내는. 이게 중앙 대책본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무슨 대책이 좀 있어라. 토크에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게 무슨 요즘 AI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 줄 알았더니 직접 보내시는 거구나. 네네. 지금 혼자 보내신 아니면 누가 계세요? 작년까지는 제가 혼자 보내다가 올해는 이제 한 분 더 오셔가지고 두 명이서 이제 같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양해를 구하고 촬영 때문에.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이걸 입력을 해서 보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뭘로 입력을 하세요? 아니 휴대폰으로 지금 혹시 뭐 기능이 있나 해서 혹시나. 예. 그러면 저기 그룹으로 이렇게 전 국민을 다 불러가지고. 그 국민들 개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재난 문자를 작성해서 상황실에 보내줍니다. 상황실에 그럼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동통신사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다시 기지국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뭐 재난 문자에도 좀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3가지 중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안전 안내 문자, 그리고 긴급 재난 문자, 그다음 위급 재난 문자 3가지가 있는데 안전 안내 문자는 일상적인 뭐 마스크 쓰기 안내라든지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긴급 안내 문자는 뭐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실제 긴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으시는 게 긴급 안내 문자. 그리고 위급 안내 문자는 뭐 전시 상황 아니면 공습이라든지 이렇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 위급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각각의 안내 문자마다 소리가 조금씩은 틀리거든요. 위급 안내 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수신 거부를 할 수 없군요. 그건 또 해수도 안 되죠, 사실은 뭐. 할 수도 없지만.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말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엄청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문자 하나 보내면 반응이 바로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어떤 반응들이 막 오나요, 이렇게? 이 문자 나는 휴대폰 번호 알려준 적도 없는데 왜 보냈냐? 왜 보냈냐? 그리고 어떻게 알고 보냈냐? 뭐 국민들 세금으로 왜 보냈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계속 이제 반복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지루한 이런 문자를 좀 탈피할 수 없을까 해서 뭔가 여기에 좀 위트 있는 또 간단한 걸 넣었는데 요게 또 항의 전화를 좀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좀 한번 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요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제시 긴급 돌봄 교실 내 추가 전파가 없었던 이유 하면서 마지막에 안전한 학교 오늘도 잊지 마스크 이렇게. 네, 차이가 있죠 이렇게. 잊지, 여기는 이제 잊지 마스크를 붙였었는데 여기는 잊지 마 마스크. 이게 하루 차이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처음에 첫날에는 이제 마스크를 잊지 마라고 그냥 잊지 마스크 했지만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잊으란 얘기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나 이제 잊지 마스크인데 잊지 마스크로 해석을 하신 분들은 잊어라 이런 얘기 뭐냐 하셔가지고 특히 이날 보내고 나서 저희 그 업무 게시판에도 공무원이 재난 문자로 장난하지 말자 이런 글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으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저는 그냥 귀여운데 제가 보니까 주무관님 말톤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방송도 그렇잖아요. 조심스러우신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뭐 공무원이 나왔는데 왜 말을 그렇게 뭐 하느냐 혹시나 또 그런 말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우신 거구나. 아니 그러면은 작년에 혼자 그걸 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막 밤에도 오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밤늦게 오는 경우는 뭐 확진자 동선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하철에서 보내드린 거고 저희는 이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시간대에만 딱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야근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보내셨으면. 네네. 밤늦게까지 어떤 경우는 뭐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생활이 사실은 뭐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저희는 항상 이제 쉬는 날 없이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과 직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사실 또 행정안전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보건복지부나 질병청도 다 똑같거든요. 사실 뭐 밤 11시에 전화하면 또 받으니까 그분들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문자 업무도 있지만 문자 업무는 한 10%?
뭐 예를 들면 중대본 회의라고 보셨죠. 행안부에 중대본 입원부가 하거든요. 중대본 입원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회의체 준비라든지 그리고 감염병 위기재난 매뉴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어제는 새벽 3시에 퇴근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몇 시 출근하세요? 오늘은 7시? 저희도 그러니까 이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사실은 그게 힘든 거거든요. 기약이 있으면 이제 이때까지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별로 안 들고 아마 이게 또 내년까지 이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좀 걱정도 있고. 오늘 모신 분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진입한 김명배 소방위원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대구 중부소방서 3덕 119 안센터. 수고 많습니다. 이거 교동지역대 소방이 김명배입니다. 뭐 또. 네. 아니 그 소방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9년 차 됐습니다. 와. 29년째 계속 현장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구조대 근무 4년 하고 그다음에 계속 하드 현장 보이냐만 있었습니다. 뭐 사실 오늘 상황실에 근무를 하시거나 뭐 산악구조대에 계신 분들도 좀 만나 뵀지만 이렇게 화재 현장에 계속 또 이렇게 오래 계셨던 이유가 좀 있을까요? 소방이란 건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네. 제 성격상도 딱딱 부러지고 예. 그래가지고 행정 파트보다는 가지 현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맞다? 예, 예. 출동 많은 부서에서만 근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에 가장 먼저 현장에 좀 진입을 했다고 좀 얘기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 당시 저 근무 중이셨다고. 그날 비번 근무를 해가지고 우리 직장 동료를 테니스 치러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근데요? 비상응서라는 전화를 받고 제 근무처에 가서 개인 장비 챙겨가지고 모인 직원들끼리 삼삼오오를 해가지고 현장으로 도착하죠. 진짜 현장 분위기가 어땠었나요 그 당시에? 시커먼 연기가 대구 시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환풍구와 역사 입구마다 계속해서 연기가 솟구칩니다. 그 동성로일 때는 하염이 휩싸여가지고 연기가 온 시내를 다 덮고 동네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이제 소방관님이 제일 먼저 저는 이제 현장 도착하자마자 항상 현장이라서 누구 한 사람이라고 먼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원 하나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조성훈 대원하고 같이. 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했지만 유독성 연기 때문에 3시간이 넘게 현장 진입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검색 들어갔을 때 유독가스 때문에 어두워가지고 인명가족한테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모든 게 시커멓고 시신 위에 시신이 또 넘어져가지고 탈출을 몽환해가지고 전부 다 양쪽 계단이 이래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현장 들어왔을 때는. (1080호) 차량에 엔진 부분에 일부 불이 있었고 마지막 열차가 천대 열차 양쪽으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저 사진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이 사진 속의 모습이. 그때 당일날 뭐 현장에 한 10여 들락날락 그랬으니까 지하 노래방에 1층만 가도 잘 못 찾는데 이게 지하 3층이니까 말도 뭐. 이게 그러니까 앞도 안 보이고 암흑이죠, 암흑. 예, 암흑. 이게 이제 지난주에 국가수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마주오던 열차에 불이 좀 이렇게 붙어가지고 화재가 굉장히 좀
커졌다고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원래 안심방향 1079호에서 열차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 사망 환자 난 건 1085 반대 열차에서 이제 사망 환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192명이. 불이 난 것은 오전 9시 55분쯤 50대 남자가 플라스틱 병에 든 휘발유를 전동차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어났습니다. 승객들이 무언가에 크게 놀라고 이내 앞다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전동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몸에 불이 붙은 방화용의자 김 씨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바로 옆 승객이 우도수를 벗어 불을 끄려고 시도하지만 김 씨는 승객들 사이로 사라집니다. 앞쪽에선 이처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같은 전동차 뒤편에선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듯 차분하기만 합니다. 53분 20초 전동차 밖으로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중앙로역 승강장을 뒤덮습니다. 53분 30초 전동차가 타면서 나는 연기로 하행선 승강장 앞쪽은 앞을 분간하기 힘든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전동차가 도착한 지 불과 30여 초 만입니다. 중앙로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은 화재 발생 2분 후였습니다. 그러나 종합사령실의 운전사령은 맞은편에서 오던 1085 전동차의 진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중앙로역 진입 시 조심히 운전하도록 하실 겁니다. 지금 화재 발생했습니다. 2분 뒤 1085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연기가 자욱했고 전기는 끊겨 있었습니다. 운전사령은 승객을 대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허둥대며 안내 방송을 하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비상전력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기관사 최모 씨는 발차를 서둘렀지만 움직이지 않자 일부 승객과 함께 탈출했고 1085 열차는 결국 화마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전동차 출입문만 제때 열렸어도 많은 승객이 살아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지하철 공사가 당초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던 사령실과 1080호 전동차 간 교신 내용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 8분부터 3분여 동안의 분량입니다. 여기에서 차를 죽이라는 말은 기관사들 사이에서는 전동차 마스컨 키를 빼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것만 꼽혀 있으면 보조 전원이 공급돼 비상등이 켜지고 출입문도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그러나 마스콘 키를 빼내면 보조 전원이 꺼져 열려있던 출입문마저도 자동적으로 닫히게 됩니다. 여기 그날 비상 걸려가지고 우리 서부소방서에서 진입한 지하철 1번 출구입니다. 당시는 저기 구상업에 내고 여기 저 집은 약국이랬는데 지금은 상호가 바뀌었네요. 약국 앞에 우리 직원들이 모두 앉아가지고 현장 진입하고 난 뒤에 계속 쉬고 모든 차가 대기가 여기서 다 있습니다. 제가 내려온 계단은 요 계단입니다. 요 계단인데 요 계단에서 내려오니까 엔진 부분에 불이 일부 붙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제가 전장 다 들어가가지고 내부에 확인하고 수관을 다시 전개해가지고 진화하고 그때부터는 직원들이 들어가려고 많이 그랬죠. 일부 시신들은 누구 살아있을지 모르고 그나마 외관 상태로 괜찮은 사람들은 일부 바깥으로 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송했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그거는 다 사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혹하다는 제가 봐서는 판단도 못 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왔으니까 고인들한테 좋은 데 잘 계시냐고 마음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대구 지하철 그 화재 이후로 지하철을 한 번도 안 타셨다는 거의 얘기죠? 안 타지. 제가 근무하는데도 그 중앙로역하고 인접해 있어요. 바로 인접 붙어 있는데도 맨날 거기 있으면 뭐 상황만 이래 생각하지. 그때 계단에 뭐 어떻게 되었고 뭐 이런 것만 한 번씩 생각하죠. 아무리 수많은 그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신다 하더라도 불이 그 막 키 이상으로 막 이렇게 막 머리 위로 올라오고 막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불 무서운 사람. 근데 불을 이기는 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동력하고 물하고 예. 동력하고 수관이 있으니까 예.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와, 근데 진짜 아무리 방화복을 착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열기가 그 안 뜨거운 건 아니시죠? 뜨겁죠, 당연히. 그건 이것도 뜨겁습니다. 예. 단편적으로 천천히 열기를 낮추려고 물을 뿌려도 물이 떨어진 것도 뜨겁고 화상을 입어요. 그 정도라도. 예. 뜨거운 물이 그 정도인데 일반 공장 화재라든지 이런 거는 더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되죠. 소방 호스를 들고 갔는데 이게 물이 또 안 나온 적도 있다고 그래요? 신천동 빌딩 화재에서 화재 현장에 5층 건물인데 간창 들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이 안 나오고 수관이 중간에 고이고 이런 사태 나가지고 제가 한 30분 동안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그래요. 평소에 우리 직원들끼리 약속이 7kg 정도 올리는데 나는 10kg 정도 올리라. 그 정도 내가 간창은 내가 버틸 힘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6kg, 7kg가 그 수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압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7kg, 8kg 정도의 수압을 얘기하는데 10kg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항상 저는 그렇게 올리라 그래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죠. 어떤 사고들이 좀 일어납니까? 이 수관 잡아가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관창이 막 치고 이래가지고 사람 때리고 이런. 그걸 아찔하네요. 진짜 저 앞에가 쇠로 돼 있는데. 아니 이제 29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좀 잊지 못할 순간도 많이 있을 것 같으신데요. 저는 뭐 정말로 많고 98년도에 저와 같이 근무하던 그 구조대원 3명이 순환 사고로 해서 이래서 먼저 갔습니다. 제 동료고 고향도 후배고 이래가지고 더 애착이 가고 지금 항상 제 마음에는 중업이라 하나 세워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또 한 친구는 그날 양부모 상견례 하려고 그러는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근무를 끝나고 양가 상견례가 하려고 날짜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야, 이건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그 사고는 이제 효목도성 안에 여중생 3명이 개울가에 놀다가 이제 그 사고 났는데 사망자 3명을 찾으려고 그 다음 날 금호강에서 수색하는 도중에 순환 사고 나가지고 이제 동료 3명이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이 있는지 몰라도 시체에 이제 썩은 냄새가 이제 제가 근무하는 날 야간에 자면 자주 오는 것 같아가지고 퇴직 얼마 전 선배한테 이야기하기에는 그런 게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놀던데 또 냄새가 온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집착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구조대에서 나와가지고 일선 파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거 못 견디고. 제가 같이 동료로서 그런 사고를 못 지켜준 게 사실 그냥 이 소방관이 한 명이 10만 명, 20만 명, 300만 명 살릴 수 있는 게 소방관인데 같은 동료를 잃었다는 게 가장 마음 아프죠. 아니 혹시 이 화재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싸우시는 우리 소방관님께 우리 가족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좀 하십니까? 제 가장 마음고생 많이 하는 건 제 아내가 마음고생 많이 하죠. 조심하라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현장이란 것은 버리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니까. 머뭇거려서는 게임이 승부가 안 나니까.
아휴.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죠. 내가 머뭇거리거나 내가 조심할 수 없다. 그래서는 게임이 안 된다. 희생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 불과의 싸움은 이길 수가 없다. 혹시 이렇게 소방관이 되신 걸 후회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제 적성에 맞고 저는 현장에서 한 번도 머뭇거리고 현장에 가본 적이 없고 저 자신을 믿으니까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혹시라 그러면 소방관 하지 말아야 되죠. 혹시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하지 말아요. 대장님은 항상 솔선수범 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현장 나가시면 젊은 대원들보다 더 적극적이시고 이제 안전이 확보됐을 때 그때 진입을 하라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이제 당신은 되게 먼저 물불 안 가시고 막 들어가시니까 되게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억나는 게 인근의 건물에서 바람이 불어서 천막이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런 신고 건이 들어왔었는데 보통 차로 이제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셔가지고 처리하시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물불 안 가리시는 선배님이십니다. 현장에서. 저도 특히 지하층 화재 새벽에 들어갈 때는 항상 들어가기 전에 멈칫하거든요. 저부터도 그런데 선배님은 멈칫하는 거 없이 들어가는 동시에 상황 판단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는 뒤따라 들어가고 제가 과연 선배님처럼 저 연세가 되어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겠는가. 가족이 있는데 자식들도 계신데 있는데 저러시는 거 보면 존경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공통 질문 한번 또 공통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 현장 가서 미쳐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나 생각 안 날 때 있잖아. 현장에 가서 암모니아 유출된 데가 청색증도 걸려보고. 청색증이요? 예.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소가 없으면 입술이 시퍼러지잖아요. 그거를 걸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날 또 제 동료 그분이 없었으면 제가 뭐 먼저 갔을지도 모르죠. 그날 또. 참 정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른 분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내 이 목숨을 진짜 내놓고 일하시는. 저는 그래. 소방관 한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 살릴 수 있다는 게 내 신조래. 그러니까 항상 머뭇거리면 안 되고. 오래된 꿈이었어 무작정 떠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를 익숙한 사실 아까 정년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정년 한 2년 남은 입장에서 좀 후배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뭐 제가 아예 또 대구 소방은 제 동료들 후배들이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고 할 얘기 없습니까? 예. 그래도 아쉬운 점은 없으십니까? 그동안? 가장 아쉬운 거는 제 동료들이 뭐 먼저 가는 후배들하고 선배님, 팀장 이국희 팀장님 미안할 따름이죠. 제가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앞서가는 그 동료의 반짝반짝한 불빛을 보며 없던 힘도 나고 현장에 들어갈 때 멈칫하는 게 아니고 저 안에도 우리 딸들 같은 누군가가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더 힘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지쳤던 나의 날들과 색바랜 나의 추억들 그 어떤 하나도 싫어 그 아무도 없어서 그 하루의 피곤함만이 날 재우는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얽혔던 그 감정들이 이 밤의 물 한 모금만 못해 기다리지